저는 원래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을 이제 포기하고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왜 그 아까운 시민권을 버리고 군대에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또 왜 스페인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을까요? 또 마지막으로 갑자기 웬 주식회사를 차리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저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 바로 우울증에서 비롯이 됩니다. 저는 대학생일 때 캐나다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지독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옆쪽에 있는 큰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스스로가 꼴보기 싫은 거죠.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천성적으로 겁이 많아서 죽는 건 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입사를 한 달 정도 남기고 큰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혼자 캐나다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걸까?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머리는 아픈데 생각은 멈출 수 없는 좀 그런 미련한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아무런 계획 하나 없이 무작정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던 저에게는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해결이 됐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네, 더 큰 고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젠 뭐 하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저는 그때 어차피 어떤 일을 시작해도 집중이 안 될 것 같았고요. 또 기왕 아시아로 돌아온 거, 이 아시아의 특유의 조직 문화를 배워두면 좋겠다라는 아주 멍청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의 남아가 되었습니다. 자, 2년의 고통의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제대하는 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시커멓게 생긴 남자분이 계속 저를 너무 티나게 이렇게 흘끗흘끗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놈일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분이 갑자기 굉장히 놀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친구는 10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친구였어요. 자, 10년 만에 한국에서 제대하는 날 지하철 옆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거죠. 얼마나 진귀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우울증을 방지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울증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경험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이 재단 일을 돕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얻게 됩니다. 우측의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전 KBS 아나운서이자 현재는 성공한 사업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손미나 씨인데요. 이분과 인연이 닿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같은 이제 젊은 두 청년에게 관심을 별로 안 보이실 줄 알았어요. 저에게는 그냥 TV로나 보던 연예인이었고 또 그냥 너무나 큰 분이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께서 정말 아무런 대가 하나 없이 저희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히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누군가를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얕게 한번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요. 저는 이런 비슷한 모임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단의 이런 전체적인 방향과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저의 개인적인 마음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한 여성분께서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하고 다가갔더니 이 젊은 여성분께서 저에게 영화 같은 대사를 해주셨어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하다고. 참 이게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창피하게 눈물이 한 방울 또 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요.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힘들었던 우울증 극복이 한국에 와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만져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주 천천히 저 스스로를, 저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장애, 우울증을 알았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장애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캐나다 사람이었잖아요. 이 남한국이 참 멋진 나라인데 장애인식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손민아 씨가 저희를 도와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멋진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저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산티아고 프로젝트입니다. 스페인에서 촬영된 다큐멘터리예요.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800km의 거리가 있어요. 걷기도 굉장히 힘든 길인데 저는 이 길을 직접 휠체어를 타고 종주를 했습니다. 웬 휠체어냐고요? 제가 우울증을 겪었을 때 가장 깊게 깨달았던 교훈 한 가지가요. 누군가의 아픔을 직접 겪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였어요. 신체적인 장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서 저의 철학과 마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애인식 개선에도 아주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었습니다. 자, 왼쪽에 나오시는 분은요, 제 다큐멘터리를 전액 후원해 주신 분이자 현재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사업가 분이세요. 처음에는 이분한테 그냥 여러 가지 좀 조언을 얻고자 한번 만나 뵀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시더니 딱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재영아, 이거 내가 후원해 줄게. 정말 멋진 분이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진관이라는 카메라 감독이자 제 친구인데요. 스페인에서 촬영과 정말 모든 것들을 도와준 정말 감사한 친구입니다. 진관이한테 처음에 제가 야, 뭐 이런 게 있다, 같이 가자 하니까 형, 너무 좋은 일인데 요즘 일이 너무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관이한테 진관아, 후원 다 나와 하니까 진관이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형, 좋은 일은 함께 해야지. 그렇게 저희는 스페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가장 큰 공헌을 주신 감사한 두 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모든 영상을 정말 아름답게 편집을 해주신 우리 사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슈퍼맘 김지연 PD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원래 정말 이 아름다운 장관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 매연을 잔뜩 마시는 도로로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페인은 뭘로 유명하죠? 뜨거운 햇살이죠. 하루에 저희가 9시간 정도 이동을 했는데 매연을 마시면서 이 자연광과 함께 가다 보면요, 진짜 멘탈이 바스락 깨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하루는 정말 미친 듯이 가고 있는데 옆쪽에 고속도로 입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타면은 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탔죠. 그래서 타니까 정말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대형 화물 트럭들이 이제 미친 듯이 달리는데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 빨리 도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웬 백인 두 명이 또 한 명은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신고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저희는 꼼짝없이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원래 있었던 캐나다 같은 이제 서양 국가권의 경찰분들하고 이 유럽권의 경찰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들은요, 정말 빡세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늘 이 실총을 소지하시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서워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건장한 두 분이 저한테 이제 걸어오시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휠체어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두 분을 맞이해드렸어요. 정말 당황해하시던 그분의 표정이 있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저희는 큰 벌금을 물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희 영상을 응원해 주시던 두 분의 미국 어머니들께서 전액으로 벌금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휠체어를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근육에 많은 무리가 왔고 그래서 결국 저는 스페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요, 나름 내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좀 주위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이런 폭이 한층 향상이 된 것 같고요. 또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깊은 고찰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 이제 다큐멘터리가 영화편으로 제작이 돼서 더 많은 분들께 찾아뵐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달 이제 10월 중순쯤에 서울 당산동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자세한 건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저는 스페인에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저에게 아주 멋진 선물이 하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유니언 플레이스라는 한 기업의 대표님께서 제 영상을 우연히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친구는 이 마인드가 좋아서 같이 일하면 좋겠구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유능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인 지빈이라는 아이가 저와 이 회사의 실제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고 싶었었던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늘 꿈만 꿔왔던 저만의 브랜드 만들기의 과정 속에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건은요, 다 점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 점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선이 된다고 합니다. 저 밑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저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제가 만약에 우울증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군대에 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스페인에 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스페인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한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제가 어떤 큰 업적을 이뤄낸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내일이 기다려지고 미래가 기대되던 날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의 행복을 만들어준 것이 제 인생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우울증이라는 점,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울증, 저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저는 제 마음속의 바닥을 뒤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적 성장을 하고 타인을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페인에 가서 내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려고 했을 때 저에게는 사랑하는 동료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처럼 조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스스로를 조금만 다독여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 저희의 터닝 포인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결국은 더욱 행복해진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